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원사 7회 연재 들어가겠습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때일수록 용기를 잃지 마시고, 정말 다시 한번 하루에도 몇 번씩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세를 갖추면서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힘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자, 만원사 6회까지에서는 유배지에 온 우리의 화자가 주인집에 기거하면서 너는 밥값도 못하면서 밥을 얻어먹으려고 하느냐. 너보다 더 높은 신분의 사람들도 유배하러 왔을 때는 다 노동하면서 밥을 다 얻어먹었다. 너는 왜 공짜 밥을 얻어먹으려고 하느냐. 이런 그 치욕감을 느끼면서도 견뎌내야만 했던 화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죠. 자, 오늘은 드디어 주인의 구박에 못 이겨서 구걸과 동냥을 하러 나선 화자의 그 생생한 모습, 그리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귀양다리 온다. 저 사람은 귀양살이 하러 온 못난 사람이야. 이런 그 치욕적인 말을 들어가면서도 구걸해야만 하는 화자의 참담한 모습,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을 가려야만 했던 그 생생한 모습을 같이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주인의 말이죠. 주인이 했던 말 기억나죠? 너는 할 일도 안 하면서 공짜 밥을 먹으려고 하느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통분키도 하다마는 정말 분하다. 주인의 말. 풍속을 보아하니 해연이 막심하다. 추자도는 제주도에 속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이곳의 풍속을 보니 해연은 놀랍다는 뜻이에요. 놀랍고 이상한 점이 정말 심함이 끝이 없다. 너무 심하다.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거죠. 이를테면 인륜이 없었으니 부자의 싸움이요. 유교적 윤리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대부 집안에서 어렸을 때 풍족한 환경에서 공부해서 과거급제까지 하다가 비리에 이곳까지 밀려온 처지잖아요. 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유교적 의식이에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인륜이 없어. 부모와 자식 간에 막 싸움이 벌어지기가 일쑤고요. 남녀를 불문하니 계집도 등에 짐을 진다. 남녀를 묻지 않고 특히 여성들이 등에 짐을 지고 노동을 하고 있는 모습.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여성들의 활약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남성들은 집에 있고요. 살림하고 오히려 여성들이 해녀, 물론 해남도 있지만 해녀들 엄청 노동 심합니다. 제주도거든요. 사실 추자도의 그 끄트머리에 있죠. 이런 거를 보고서 이상하다. 어떤 그 유교적 윤리의식으로만 보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또 방언이 괴이하니 종객인들 알수냐. 종객은 귀중한 사람, 자기 같은 사람. 막 제주도 방언 이상하잖아요. 다만지 아는 것이 손꼽아 주먹 헤매. 다만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은 주먹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예를 들면 두다섯, 홑다섯, 묻다섯. 둘은 짐승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의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두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5마리, 홑 5, 낱개로 5개. 또 무슨 생선이나 장작의 단위거든요. 생선 5마리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다. 이곳은 외진 지역이기 때문에 유교적인 윤리가 그렇게 필요치 않을 거예요. 다만 먹고 사는 생활과 생존의 문제가 최우선인 지역이죠. 그래서 계산과 이해타산에만 집중하는 이런 선주민들의 모습을 보고 화자는 그만 좀 무시하고 싶은, 자기 관념에 비추어서 이곳의 생활상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주목하세요. 이곳은 거의 인륜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다. 다만 포학과 탐욕, 너무 난폭하고 욕심이 많고 이런 것이 예의 염치가 됐다.
예의 염치는 유교적 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의를 차리고 염치, 부끄러움을 알고. 사실 부끄러워할 짓은 자기가 했죠. 어쨌든 이곳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탐욕스럽고 포악하고 예의 염치는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자기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실존주의 철학에서도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보다도 더 앞선 것은 실제 현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변하지 않는 어떤 유교적 이념이 중요하다. 유교적 상하관념, 남녀 분별 이런 것들이 최우선에 있다는 관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관념으로서 이곳의 생활상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평가할 수 없는데 자기 관념으로 생활상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유교적 규범 태도로 생활상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정신적 우월주의에 빠졌다고도 볼 수 있고 실제 생활에 대한 판단이 미숙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생활의 어두운 실생활의 어두운 어떤 관념주의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전승합으로 효제충신 삼아 있고 효제충신은 효도와 충신이기 때문에 효제충신은 없고 분전승합만 있다는 거예요. 분전은 돈전자예요. 약간의 돈과 승합은 약간의 곡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생존의 단위잖아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토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화자의 관념에 비춰볼 때 약간의 돈, 식량 이런 것으로 효제 충신을 삼고 효제 충신은 없고 한돌 공덕으로 지효를 알았으니 지극한 효. 부모님한테 뭐 약간 잘하는 거. 그까지를 가지고 지극한 효도를 알고 있다. 효도를 모른다는 뜻이죠. 혼정신성은 보리 담은 대독이요. 보리 담은 대독은 보리를 넣은 항아리입니다. 이건 물질이죠. 그러니까 물질만 알고 혼정신성은 없다는 뜻이에요. 혼정신성은 어두울 혼, 어두울 때 잠자리 정해주고 새벽신, 새벽에 가서 부모님 잘 주무셨습니까? 하고 살펴준다는 거예요. 지극한 효입니다. 지금은 할 수 없죠. 지극히 부모를 보살피는 혼정신성은 찾아간데 찾을 곳이 없고 보리 담은 대독으로 보리 담은 대독과 같은 항아리만 중시하고 출필고 반필면은 돈 모으는 벙어리라. 이게 돈 모으는 벙어리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위에 대구가 돼 있잖아요. 보리 담은 대독, 돈 모으는 벙어리. 물질. 출필고 반필면은 나갈 때는 집에서 나갈 때는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반드시 고하고 돌아올 때는 반드시 다녀왔습니다 하고 얼굴을 보고 보고하는 부모에 대한 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지극한 부모에 대한 공경은 없고 돈 모으는 벙어리, 저금통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금통만 생각한다. 돈만 최고로 한다. 이 사람들은 유교적 윤리는 없고 돈만 아는구나. 좀 깔보는 순간이죠. 왕화가 불급하니 왕화는 왕의 덕, 임금의 덕은 이곳에 미치지 못하니 거의 견융, 오랑캐의 행사와 같다. 오랑캐와 같다. 야만족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이건 추자도 주민을 얕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얕볼 수 없는데 지금 얕볼 수 없잖아요. 자기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거든요. 관념이 너무 현실보다 앞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극이라고 이름합니다. 비극은 뭐냐면 너무 자기 생각과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현실 생활을 보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 관념에 못 미치기 때문에 깔보거나 그 대가로 구체적인 생활로부터 엄청 비난을 받게 됩니다. 삶은 현실이거든요. 그죠? 인간의 인심이 아니거든, 인간의 마음이 아니거든 인사를 책망하랴. 사람의 할 일이라고 책망할 소냐. 이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 살 도리를
책망할 수도 없다. 내 귀양 아니런들 이런 모양 보았겠느냐. 내가 귀양입니다. 향으로 돼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양이죠. 오타입니다. 제가 오타한 게 아니라 원문에 오타로 돼 있거든요. 내가 귀양살이 오지 않았다라면 이런 꼬라지를 보았겠느냐. 자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감정이 하늘에 솟구쳤다가 자기 관념으로 추자도 주민들을 깎다가 다시 관념과 현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극도의 자책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귀양살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본 거지. 맞아, 내가 잘못한 거야. 자책으로 돌아섭니다. 조그만한 실개천에 발을 빠진 소경놈도 장님이죠. 눈먼 줄만 한탄하고 개천 원망 안 한다. 그렇죠. 신봉사도 왜 나를 빠뜨렸냐. 개천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장님이어서 그렇구나. 자책을 한다. 임자 아니라고 짖는 개를 꾸짖어 무엇하리. 주인입니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들이 멍멍 짖죠. 주인이어도 짖습니다. 개의 본성은 짖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멍멍멍 짖는 개를 내가 왜 꾸짖을 소냐. 내가 귀양살이 왔기 때문에 개도 나를 보고 짖는다. 아마도 할 일 없이 생애를 생각하고 이제 너무 구박받아서 내가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뭔가 해야지. 할 일 없이. 이 말은 어쩔 도리 없이 이런 이야기예요. 할 일 없이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생각합니다. 화자는 고기를 낚자 하니 물머리를 어찌하고 나무 베기 하자 하니 흰모자라 어찌하며. 할 것을 생각해 보니까 고기를 생선을 낚으려면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배멀미가 너무 심하고요. 나무를 베자고 하니 너무 힘이 없어. 좀 핑계가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내가 할 게 없다. 하고자 하나 의욕은 있으나 어쩔 수 없다. 자리치기, 돗자리 만들기죠. 신삼기, 신발 만들기는 내가 그 방법을 모르거든 어떻게 할 거냐. 어와 할 일 없다, 어쩔 수 없다. 구걸, 동량이나 해보자. 드디어 동량하기로 나섭니다. 빌러 나섭니다. 밥 빌러 나서는 한때는 잘 나갔던 사대부의 그 화려한 삶. 그러나 지금은 동량을 하러 다녀야 되는 화자의 비참한 삶이 전개가 되죠. 자, 묘사 나옵니다. 묘사. 망건을 망건을 벗고 더 이상 이제 내가 행세할 수 없다. 갓은 숙이고 부끄러우니까. 홑 중치막 띠끄르고 여기에 홑 중치막 여기 입는 옷인데 여기 혁대 같은 거 다 풀고 너덜너덜 완전히 거지 꼬라지가 돼서 총만 남은 뼈만 남은 헌 집신에 새살 부채 가느다란 살만 있는 부채로 차면 얼굴을 가리고 부끄럽죠. 붓고 남초 없는 빈 담배 때 소일조로 가지고 남초는 담배거든. 근데 담배가 없어요. 담배도 없는데 빈 담배 때만 일 삼아서 가지고 간다. 비슥비슥 걷는 걸음. 비슥비슥은 위태위태 비칠비칠하고 걷는 모습인데 의태어죠. 비슥비슥 중첩돼 있잖아. 음성 상징어입니다. 이런 소리나 모양을 흉내낸 음성 상징어가 나오면 현장감과 생동감 있는 표현이 돼요. 대단히 감각적이거든. 시각이잖아요. 이런 표현을 조심해야 됩니다. 음성 상징어가 왜 잘 나오는가? 생동감이에요. 그때 그 모습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비슥비슥 걷는 걸음, 걸음마다 눈물 난다. 세상 인사 꿈이로구나. 내일 더욱 꿈이로구나. 인생은 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20년, 30년 자기 사진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의 모습. 어렸을 때, 100일 때 이게 난가. 지나간 것은 다 꿈이 됩니다. 오로지 우리는 현실만 지금 여기만 살 수 있거든요. 어떤 게 꿈이지? 엊그제는 부귀자여 오늘 아침 빈천자다. 엊그저께는 가장 잘 나가는 부귀 권력자였고 지금은 완전히 빈곤한 거지 꼬라지죠. 부귀했던 게 꿈이런가 빈천자가 꿈이런가 어느 게 꿈이지? 옛날에 화려했던 게 꿈인가 지금이 꿈인가 헷갈립니다.
과거와 현재 대비가 됐죠. 장주호적 황홀하니 어느 것이 진짜 정꿈인가. 장자가 꿈속에 나비가 됐는데 깨보니까 꿈이야. 꿈속에 내가 나비가 됐나? 아니면 내가 꿈속에 나비가 됐나? 나비와 나 누가 진짜인가? 진정한 나는 누군가? 한바탕의 꿈이다. 한단치보 꿈이냐 남양초려 꿈이냐, 여러 가지 고사성어의 내용을 들어서 어느 것이 꿈인지 헷갈리다. 헛된 꿈이다. 과거는 헛된 꿈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남양초려는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남양에서 살았던 제갈공명을 유비가 3번이나 찾아갔잖아요. 그러한 옛날의 일이 꿈인가, 또 한단에서 살았던 사람의 걸음걸이가 굉장히 화려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한단 사람의 걸음걸이를 흉내내다가 자기 걸음을 잃어버렸다는 그 고사성어입니다. 이런 고사성어가 꿈이냐, 남양초려가 꿈이냐, 화서몽, 칠혼명은 다 황제가 되는 꿈을 꿨다는 고사성어의 몽입니다. 꿈이에요. 화려했던 그 꿈에 남가일몽 깨고 나서 남쪽 가지, 남가일몽은 일장춘몽이거든요. 가지가 남쪽 가지에 기대서 한바탕 꿈을 꿨는데 일어나 보니까 꿈속에서 북이 권력자가 됐는데 일어나 보니까는 초라한 자기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한바탕의 헛된 꿈이요. 헛된 꿈, 지나간 헛된 꿈을 깨고 나서 몽중흉사, 그 꿈속에 나쁜 일이 이러하니 꿈속의 꿈들, 새벽에는 좋은 길한 것,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동냥하러 나서는 순간이에요. 지금의 이 고달픔은 혹시 꿈 아닐까? 이런 꿈 중에 나쁜 일이 있다고 보고 새벽에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거죠. 가난한 집은 지나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넉넉한 집은 몇 집이냐. 자, 좀 있을 것 같은 집으로 갑니다. 살인문을 들어갈까, 마당에 서 있을까. 머뭇거리는 화자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죠. 살인문에 서서 들어갈까 말까, 마당에 서 있을까, 내 몸을 둘 곳은 어디지, 구걸하며 망설이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주민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철없는 어린아이, 소같은 젊은 계집, 덩치가 소같은 여성들, 제주도 주민들의, 추자도에 여성들 많고 어린아이들 많고, 근데 어린아이와 소같은 젊은 계집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귀양다리 온다 라고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귀양다리는 귀양 온 사람을 좀 낮잡아 이르는 비어입니다. 비어. 그러니까 귀양다리 온다라는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이하다, 기분 나쁘다, 이상하다, 다리 지칭, 다리라고 하는 그 말 너무 이상해.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죠. 나를 귀양다리라고? 맞습니다. 귀양다리 맞아요. 그러나 실제로 처음 듣는 이 충격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귀양다리라는 말을 딱 듣고 여러 가지 다리를 나열합니다. 구름다리, 징검다리, 돌다리, 토다리라. 춘정월 15야, 상원야, 밝은 달에. 1월 15일 밝은 달밤에 장안, 서울의 길거리에서 장안시상 12다리 다리마다 바람이 불었지. 서울에서 온갖 화려한 다리를 건너 다니면서 풍류를 즐겼던 과거의 자기 삶을 뭐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귀양다리라는 말 때문에 떠올린 서울에서 유명한 다리를 건너 다니면서 놀았던 자기 삶을 회상하는 순간입니다. 옥호금주는 다리다리 배반이요. 옥호금주는 진짜 좋은 술잔을 말합니다. 옥호, 술단지, 술잔이에요. 금준도 술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술동인데 귀한 술잔들은 다리마다 건너가면 술잔과 쟁반이고, 다리마다 건너가면 술과 쟁반이 그득했어. 옛날에 자기 삶이. 적성가곡은 다리다리 풍류다. 적성가곡은 노래입니다. 이도령이 방자를 데리고 광안루에 올라가서
쫙 노래를 한 곡 뽑죠. 그리고 춘향집으로 갑니다. 풍류의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풍류의 노래는 다리다리마다 풍류로다. 웃다리, 아랫다리, 썩은 다리, 헛다리, 젊을 다리. 열겁니다. 다리들. 옛날에 자기가 놀았던, 건넜던 다리들. 열거합니다. 반잣다리, 두 다리 돌아들어. 중촌에 올라가. 중촌. 서울의 서촌, 북촌 있죠. 중촌입니다. 서울의 마을에 올라가. 광통다리, 구분다리, 수표다리, 효경다리. 열거예요, 열거. 광통교 있죠. 지금 청계천 수표다리 있습니다. 종로 1가 2가 사이에 종묘 그 안쪽에 보면 지금도 수표다리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다리입니다. 효경다리. 효경이란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배우러 다녔던 다리들. 과거 회상이에요. 마전다리, 아량위, 곁다리라. 다리 이름이에요. 그 다리를 건너가면서 생각했던 마음, 그리고 아량 위에 곁다리, 옆에 붙어 다니는 사람. 다리와 연관된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곁다리라. 도로 올라 중학다리, 다리 내려가면 향다리. 다리 이름입니다. 동대문 안 첫다리, 서대문 안 학다리. 동대문, 서대문의 다리들. 남대문 안 수각다리, 모든 다리를 밟은 나의 다리. 지금 재밌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양다리에서 비롯된 거죠. 귀양살이 한 사람 온다 이 말 때문에 아니야, 내가 옛날에 그 모든 다리를 다 밟았지. 그게 바로 나의 다리야. 이 다리는 자기 다리. 밟았던 다리. 언어 유희입니다. 동음 이의 어를 활용한 음만 똑같이 다른 다리죠. 나의 다리는 귀양다리가 아니야. 그 유명한 다리를 밟은 나의 진짜 귀한 족이야. 이 다리 저 다리 금시초문 금미 귀양다리. 이 다리 저 다리 다 들어봤지만 귀양다리라는 말은 내 머리털 나고 처음이야. 귀양다리를 들은 충격을 이야기한 거죠. 수종다리 습다림인가 천생이 병신인가. 너희들이 나를 귀양다리라고 하는데 내 다리는 정말 병든 다리냐, 습다리도 병든 다리, 천생이 병신이냐. 나 그런 병신 아니다. 이런 거죠. 아마도 이 다리는 실족하여 병든 다리. 아마 내가 어디서 떨어져서 병든 다리인가 보다. 두 손길 느려치면 다리에 가까우니, 손, 다리하고 가깝죠? 손과 다리 멀다 한들 그 사이 얼마나 되겠느냐. 손과 다리는 가깝다. 한층을 조금 높여 손이라나 해주렴. 야, 이거 언어 유희의 백미입니다. 지금 귀양다리에서 온 거예요. 귀양다리야. 저 사람은 귀양살이 온 못난 사람이야. 망한 사람이야. 이 말을 했을 때 자기가 서울에 다니면서 놀았던 온갖 화려한 다리들을 생각하면서 그 다리를 건넜던 내 다리야. 그리고 이 다리하고 손은 가까운데 그런 귀양 다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조금 높여서 다리하고 가까운 손이라고 좀 해주려. 손은 여기서 귀한 손님이에요. 게스트다 이거죠. 나를 귀한 손님이라고 좀 해주라. 저는 이 대목 보면서 지금 언어 유희를 즐기고 있잖아요. 이 손과 다리는 손이고 손님이라고 해다오. 다리하고 가까우니까 나를 귀한 손님이라고 해다오. 귀양다리라고 하지 마라. 이 손님은 동음, 음만 똑같지 완전히 뜻이 다른 거잖아요. 아마 이 사람은 직접 만나보면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건져낼 수 없을 정도로 밑바닥에 처박힌 어떤 자기 모멸감, 치욕감, 수치심 이런 것들을 다 느끼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언어 유희를 즐기는 걸로 봐서는 꽤나 좀 재밌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뻥쟁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이 사람의 굴욕적인 상황, 참담함 속에서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인간적인 여유로움이 좀 있어요. 좀 해학적이거든요. 물론 그 상황에서는 아니었겠죠. 그 상황의 정신적 충격을 돌아와서 글로 쓰면서 여유를 가졌겠죠. 언어 유희의 백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이 먼저 나니 동냥말이 나오더냐. 너무 부끄러워서 동냥 좀 주십시오. 이 말이 나오지 않는다. 장가락 입에 물고 아니 가는 헛기침에. 장타령입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것을 입에 물고는 웅얼웅얼 안 나와. 아니 가는 헛기침에. 그러니까 이런 소리도 안 나오고 헛기침만 한다. 에헴 에헴. 알아서 좀 줘. 허리를 굽힐 때는 공손한 인사. 그러니까 속으로는 오만 가지 쌍숑이 나오는데 야 다리라고 하지 마. 나를 손님이라고 해줘. 다리하고 손하고 가깝잖아. 손님이라고 해주면 뭐 입에 덧나냐. 이런 말로 쌍숑 하지만 겉으로는 공손하죠. 이내 허리 가히 없어 비부에게 절이로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절을 해야 돼. 내 인사 차서 없어 종에게 존대로다. 위아래 없이 정말 해서는 안 되지만 저 인간들한테 존대를 할 수밖에 없다. 자, 이 정도의 처참한 모멸감을 받으면서 구걸하러 다니는 화자의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자기 모멸감 속에서도 언어 유희를 즐길 줄 조금 여유롭고 해학적인 모습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 처참한 바닥을 치는 삶의 절박한 상황과 자기 모멸감 그리고 이러한 언어 유희가 가져다주는 약간의 여유 이런 것들이 아마 궁중에까지 들어가서 궁녀들에게 되게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궁녀들 조금 한가하니까 이런 거 보면서 키득키득 웃었을 수도 있고요. 처참함에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겠죠. 자,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이 갈수록 더워지고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그 생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가 그득그득 하거든요. 내 안에 그 욕구를 잘 알아주시고 정말 용기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8회 연재하겠습니다.